글쎄 뭐 너무 이제 좀 자화자찬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뭐 이렇게 쉽고 명료하게 쓴 책은 없다. 저는 이제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.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현대 기술문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폐단들, 그걸 이제 일찍부터 이제 극복하기 위한 그 사상을 제시했던 사상가죠. 그래서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문제 같은 거, 뭐 이런 거 지금 심각한 건데 벌써 이제 그런 어떤 그 생태계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한 1930년대부터 관심을 갖고 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,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지, 그런 어떤 그 문제점과 또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던 그런 사상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현대 기술 문명의 어떤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인으로 살아야 된다,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. 거기서 뭐 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이게 뭐 직업적인 시인처럼 뭐 시를 짓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, 우리가 세계와 사물을 어떤 시인이 이게 경험하듯이 어떤 경이롭고 어떤 신비로운 것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, 좀 그런 이야기죠. 저는 이제 이런 하이데거 사상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제 그런 사상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책을 쭉 한번 좀 읽어보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. 이 책은 저 개인으로서는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좀 전환점이 됐다고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그 전에는 이런 대중서를 쓰지는 않았거든요. 주로 이제 학술적인 논문, 뭐 학술서, 또 학술서적의 어떤 번역 이런 작업만 좀 해왔다가 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꾸준히 지금 이제 대중서를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가 큰 뭐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니체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내면적인 잠재력 같은 거, 이런 걸 이제 상당히 강조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요새 특히 이제 그 힐링서들 같은 경우가 많이 인기가 있는데, 그런 힐링서들 같은 경우는 주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위로하죠. 이게 사회가 그냥 이렇게 그냥 당신들이 힘들게 한다. 당신 책임은 별로 없고, 이 사회가 좀 잘못된 것이고, 당신의 이제 뭐 그런 사회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좀 쉬어야 된다든가,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잠재력 같은 거, 이제 이런 걸 상당히 아주 그 강조하는 이제 그런 사상가이기 때문에 니체는 이제 그 강한 인간이 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니체의 유명한 말 중에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,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런 말이 있죠. 니체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데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정말 강한 인간들은 오히려 자기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그런 고통이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필요로 한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니체의 철학이 특히 그 오늘날의 그 청년들한테 상당히 좀 필요한 철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어떤 뭐 안일하게 어떤 뭐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야망을 어떤 추구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쟤는 그 이제 행복을,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. 그런 게 진짜 행복이다. 이렇게 이제 자기 어떤 그 정말 잠재력 같은 거, 이런 걸 이제 실현하고서 자기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능력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어떤 긍지를 갖는 식의 상태, 그런 게 이제 행복이라고 보는 거죠. 뭐 니체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는 사상가도 없는데,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의 어떤 사상을 핵심으로 해가지고서 니체를 저는 풀어봤어요. 저는 뭐 저의 니체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시계추다. 철학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보통 뭐 한 번쯤은 좀 염세주의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. 뭐 저도 이제 한때는 아주 심한 그 염세주의에 이제 빠져 있었고요. 염세주의라는 건 참 힘든 상태죠. 뭐 자기 삶이라든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염증을 느끼고 그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쇼펜하우는 이게 단순히 염세주의자로 그친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넘어서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이제 그런 사상가죠. 좌우간 뭔가 이렇게 삶이 힘들다, 또 뭐 삶이 어떤 고통이다, 뭐 이렇게 이제 느끼는 분들한테는 한번 이제 쇼펜하우를 좀 이제 접하기를 제가 좀 권해드리는 거고요. 쇼펜하우를 그래서 뭐 철학을 뭐 전혀 모르는 분들도 아무 두려움 없이 좀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 책입니다. 이 책인데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예술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졌죠.
그래서 그 연주회, 뭐 음악회 가는 분들도 이제 많아졌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의 이제 수준이 이제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뭐 그만큼 또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뭐냐?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이랄까, 뭐 의문이랄까, 뭐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좀 많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사람들이 어떤 그 예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번 이 니체의 어떤 시각으로 한번 보는 것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뭐 니체의 예술 철학을 가는 책을 한번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. 학술 논문이나 학술서 같은 경우는 이게 써도 참 별로 반응이 없어요. 뭐 그런 식의 반응이 뭐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뭐 독자층도 너무 얕고, 근데 대중서를 쓰다 보니까 이게 많은 독자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하게 되더라고요. 뭐 저한테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, 또 어디 이제 강연자 같은 데 가면 뭐 제 책을 읽어서 뭐 도움이 많이 됐다, 뭐 이런 식의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어떤 그 책 쓰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된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